안녕하세요. 민생다방 DJ 김정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포리너의 노래 I Wanna Know What Love Is입니다. Keeps me warm as life grows colder. In my life, there's been heartache and pain. I don't know if I can face it again. Can't stop now. I've traveled so far to change this lonely life. 사연과 음악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민생다방 박대우 박사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다가요. 천공 논란에 대해서 박대우 박사님 견해가 나왔더군요. 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천공 논란이 뭐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 사실 생업도 바쁜데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우리 김정아 DJ도 매년 연초 되면 토종 비결이라 정 같은 거 좀 보시죠. 비결을 보죠. 올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사실 대한민국은 이 샤머니즘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가 신문을 보다가도 가끔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점을 좀 보러 가신다거나 네. 무속인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많죠. 저는 이 부분은 천공 논란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천공이 됐든 뭐 지공이 됐든 네. 또 뭐 건진법사 얘기 나와요. 뭐 빠진법사가 됐든 뭐 건진법사가 됐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무속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네. 그리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뭐 자문도 좀 구할 수 있는 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무거우면.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무속이 공적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공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듯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권에 관여한다거나 또는 어떤 불법이고 탈법적인 또 우리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으로 그 무속이 침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개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적인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떤 무속인과의 교류라든가 또 만나서 차 한잔 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를.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뭐 조금 전에 말했던 손바닥. 네, 뭐 손바닥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무속 논란이 쭉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자기 고백이 좀 필요하고 국민들께 어쨌거나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담화를 발표한다면 사실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이 천공인가 지공인가를 만나는 게 무슨 죄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집안일에 혼자만의 마음을 조금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제 생각인데 나라는 정치인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거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천공 논란 그리고 뭐 건진법사 논란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바람직한 일들은 정말 바람직하게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파트값 하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네, 뭐 대한민국 사실은 대외적인 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무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적자 커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강달러 정책 그러니까 뭐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먹구름이 들이운 건데요. 너무 국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경제 위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대외적인 경쟁력 약화가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언론의 상당 부분을 건설 자본이 갖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거나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대외적인 걸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 위기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1년이 지금 다 돼가는데 24일이 딱 1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도 사실 물러설 수 없는 예전에 뭐 무역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금 양보하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이 한 국가가 무릎을 꿇는 아마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노동 생산성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저축과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면 대외적인 위기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요즘 뭐 제 주변에도 로또를 산다는 등 뭐 땡땡코인 한다는 등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우리 부모 세대만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가족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였는데 지금의 MZ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뭐 가상화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보다는 삶을 좀 즐기고 약간 투기적 경향 그리고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예전만큼 매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박대 박사님 말씀 중에 국민이 일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젊은이들이 일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대한민국 사회가 좌우로 나뉘어서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는 게 아마 이제 이념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세 가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북 갈등이 있었고 DJ가 네. 있었고 DJ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네. 71년도에 신민당 대선 후보로 향토외부군제 폐지, 네. 뭐 교련제 폐지가 빨갱이 사상으로 몰리면서 거기에 이제 영남의 후보였던 박정희, 호남의 후보였던 김대중, 지역 감정까지 결부가 되는 현대 정치사의 사실 암울한 단면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탁 통치 반대, 네, 신탁 통치가 찬탁과 있었고. 네. 반탁으로 나눴던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가 중심이 됐었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 전 특전사 동주회가 계엄군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5.18 국립묘지 참배하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가슴 아픈 현대사의 한 단면이고요. 네.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기 전에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네, 뺐었죠. 5.18 민주화 운동을 뭐 삭제하겠다 많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결기대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봉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는 트리거였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특전사 동지회가 5.18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도 또 시작이고요. 예전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물류한 행진곡이 5.18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사실 상징하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재창으로 하느냐 합창으로 하느냐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랬죠. 재창하지 말자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명박 정부는 뭐 합창을 네, 좀 재창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태극기를
뭐 흔들느냐 뭐 네. 또 태극기를 흔들지 들자 말자. 예,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네. 어쨌거나 80년 5월 광주가 또 호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신군부를 이끌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이 이념 갈등과 더불어서 현대사의 어떤 국지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또는 서로 어떤 갈등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양산이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또 남북 관계를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을 화해 정책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경제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늘 등장하는 게 바로 이념 논쟁이란 말이에요. 지역 감정. 그러니까 영남은 보수 정당이 손쉽게 득표를 하고 네. 또 호남은 소위 뭐 진보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민주당의 정책이 결코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민주당이 독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악화됐거든요. 이렇게 고착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념과 함께 지역 감정이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논쟁들로 모면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가는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인데 결국엔 이게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당연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일궜던 기업 회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은 이제 2류에서 1류가 됐는데 행정 관료는 여전히 2류다. 그런데 정치는 3류다.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회자됐던 얘기인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정치는 기업이라든가 또 행정 또는 국민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시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치는 3류다. 우리가 가슴 깊이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